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6월 증시 후반전을 담당할 두 가지 리스크가 악재가 있었는데 다행히 좋게 넘어갔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내용, 지수가 왜 이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악재는 아니고 불확실성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인데 첫 번째로는 FOMC의 결과가 가장 크게 반영될 뻔했었고 두 번째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원래 첫 번째 이슈가 악재로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락, 쇼크가 출현될 뻔했었는데 다행히 좋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합격이라고 말씀드렸고 합격은 긍정을 의미하죠. 주식시장에서 긍정은 상승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터질 게 안 터지고 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게 조용히 잘 넘어가다 보니까 둘째가 말썽을 일으켰어요.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만기일에 살벌하게 하락했던 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는데 얘네는 하락한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주범을 보게 되면은 누구예요? 그냥 빨간 불과 파란 불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기관입니다. 기관이 현물을 투척을 해가지고 지수가 하락한 겁니다. 외국인은 뭐 했을까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수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물을 팔아서 기관의 매도세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주범은 기관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럼 기관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주구장창 팔았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전장 때에는 이만큼 유지되다가 오후장 때 급락을 하고 장 막판에 마감 10분 남겨놓고 급등을 하죠. 요겁니다, 요거. 오늘 장 초반 11시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장 막판에 흘러내렸고 장 막판까지 흘러내렸고 장 마감 직전에 끌어올리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오늘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기일에 기관이 215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청산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뭐 기관이 예상하는 거는 6월달 증시는 2150포인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옵션 매매를 했던 것이죠. 옵션과 선물 거래요. 이렇게 해서 예상치를 잡아놨었는데 증시가 의외로 2200포인트까지 근접을 하다 보니까 이 수준에서 검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이 수준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청산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팔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수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지수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뭐 코스피 200에 소속된 종목들을 다 팔아제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쉬운 거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현물을 내놓아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실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하락시키고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시키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깎아내렸다. 자기네들이 이제 예상했던 원했던 위치 2150포인트 딱 정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160포인트 이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표로 했던 계획했었던 지수까지 하락을 하니까 더 이상 팔 생각이 없고 그 상태에서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는 중단이 되고 이 위치에서 무엇이 진행됐다? 무엇이 진행되기는요. 청산해야 할 옵션과 선물이 땡처리가 된 거죠. 땡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종목의 현물을 던져가지고 지수를 깎아내렸고 결국에 원하는 대로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장 마감 때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판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팔기 싫었는데 다른 계획을 위해서 팔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완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가 합격점이라는 거예요. 합격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행하겠다라고 말한 파월이죠. 뭐 뉴스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불안감을 조장할 만한 뉴스도 있고 오해를 살 만한 뉴스도 있고 팩트로
제대로 지적한 뉴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V자 희망을 꺾은 파월, 향후 대책은? V자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무엇이냐? 현재 시장의 경제 회복력은 좀 어둡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게 뻔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건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매파적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비둘기파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증시가 아니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뉴스 제목만 보면은 오해하실 텐데 팩트는 요겁니다. 연준 비상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현재가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금리가 낮다는 말은 사람들이 대출하기도 쉽고 대출 갚아야 할 그런 긴박감, 조급함도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채 상환 압박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소비심리까지 살리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기업들의 매출이 점점 더 살아나게 되면서 코로나의 공백, 코로나의 구멍을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의 팩트, 핵심은 요겁니다. 금리 인상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경제 상황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압박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을 안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 되살아나지 않은 상태이고, 아니면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상태인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걸 보면은 돈을 더 풀어도 된다.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도 공급과 수요가 일정 수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돈 더 풀어서 소비 심리를 더 끌어올려도 되겠네? 라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그래야 하고요. 왜냐?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에 해야 할 걸 안 하면은 소비 심리를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 경제 회복 탄력이 점점 더 느슨해질 거기 때문에 증시는 현재 V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 부양책을 실시 안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은 V자가 아니라 L자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경제 정상화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연준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L자형이 아니라 연준의 계획은 V자에 맞춰가기 위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고,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이랑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이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 흐름으로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미국이 되살아나게 되면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도 수출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당장 한국 내에서의 경제 상황은 안 좋겠지만 기업들은 살아날 수 있다. 기업들이 경제 상황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방향은 어떻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위치가 지지선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215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긴 한데 간헐적으로 한 번씩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약간씩. 이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일 변동성과 FOMC 결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의 전망,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재에 대해서 6월 둘째 주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의 악재는 여전히 존재한다. 첫 번째는 미중 갈등,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여름에 또 한 번 터진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이번 가을 겨울에 주의해야 할 코로나 재확산. 요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명분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명분은 악재죠. 나중에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고요. 요것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시장 상승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요것들은 단기 악재로 한두 개의 음봉으로 출현되는 것에서 그칠 거고요. 시장 상승력이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수의 꺾임,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것들의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악재는 해소, 장기적 악재는 영향력이 적은 6월 후반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러한 시황 매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고 공개 리딩 되고 있는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